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해지고 주말에 약속 없는 게 오히려 좋고 단톡방 알림을 꺼두는 게 일상이 됐다면 주목하세요. 심리학자들은 친구가 적거나 없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심리적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당신이 외로운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사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평균보다 높은 자기인식 능력과 독립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가식적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 감정을 연기하는 사람, 진심 없이 친한 척하는 사람들 말이죠. 자기 인식이 높아질수록 이런 부정직한 행동에 대한 내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심리학계의 정설입니다. 당신의 뇌는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작동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나 조작, 위선을 순식간에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한 만남에 시간을 쓰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명의 지인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당신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날씨 이야기나 뻔한 안부 같은 피상적인 대화는 당신에게 고문이나 마찬가지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깊이 있는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미 없는 교류를 회피하고 실질적인 연결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철학이나 인간 심리, 삶의 본질 같은 주제로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허한 만남을 억지로 유지하느니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 훨씬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신경계가 더 민감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에너지를 소진시키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높은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사회적 접촉 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타인과의 교류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당신에게는 모든 대화가 일종의 비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대화 중에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상대방의 감정적 신호를 더 많이 포착하며 상호작용을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말 한마디를 당신은 그 뒤의 의도, 감정, 맥락까지 읽어내거든요. 그러니 1시간 정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완전히 고갈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회적 에너지를 아껴 쓰고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만 투자하려고 하죠. 네 번째 특징은 극도로 독립적이며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검증이나 인정 없이도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연구자들은 이를 낮은 사회적 의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자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 내면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야 재미를 느끼는 동안 당신은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당신은 검증, 오락, 동기부여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냉담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강점이에요. 당신의 우정 기준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아무나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명의 아는 사람을 모으는 동안 당신은 누가 당신 삶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선별합니다. 이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와 정신적 평화를 위한 선택이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이 당신을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신뢰를 깨뜨린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거나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단 신뢰가 깨지고 나면 뇌가 방어적이고 선택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 삶의 접근권을 주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하게 된 거죠. 한 번 화상을 입었으니 이제는 더 오래 관찰하고 상대를 시험해보고 충분히 검증된 후에야 신뢰를 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신뢰 문턱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넘어야 하는 기준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이건 당신이 까다롭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더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유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친구가 적다는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더 높은 자각, 더 깊은 민감성, 더 풍부한 깊이, 그리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더 풍성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고, 더 날카로운 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더 깊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한동안 혼자 걷는 법이거든요. 사실 현대사회는 친구가 많은 걸 성공의 지표처럼 여기지만 그건 피상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외로움은 타인이 그리운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선택한 상태거든요.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건 당신이 아직 진짜 연결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당신이 연결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친구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평범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을 뿐이고, 그게 오히려 당신의 정신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깊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관계는 수십 개의 피상적인 우정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강력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의 선택적인 태도는 약점이 아니라 당신만의 강점이니까요.